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8월 2일 금요일 국내 시장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8월 첫날이었는데 시장 흐름이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좋았던 만큼 이번 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다시 한번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서 8월 시장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크게 몰려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3.6%의 폭락이 나왔고 거의 좀처럼 보기 드문 급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4.2%의 폭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800포인트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족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급락이 나왔어요. 특히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 많은 업종들의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하게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더라도 어제 8월 첫날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규모의 2배만큼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8만원이 깨진 삼성전자, 오늘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하지만 오늘 낙폭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순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수가 한 번씩 들어오게 된다면 3천억씩도 많이 찍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4%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이 당시의 매수 규모 그 이상으로도 강한 순매도를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낙폭 대비 많은 순매도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10%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같이 나왔었고요. 또 현대차도 4%에 가까운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기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은 선방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한미반도체, 삼성 SDI, 테크윈, 삼성바이오로직스, LS일렉트릭,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은 포스코피체임, 에코프로비엠, 하이브, LG에너지솔루션, SK텔레콤,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한편으로 바닥을 다졌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면 오늘 아침에 2.3%로 급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물론 장 초반에는 그래도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죠. 한때는 고가가 1%까지도 올랐었고 저점은 마이너스 3%까지, 즉 고점에서 저점까지 4%의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1.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반도체 지수 어제 무려 7%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3일 전에는 4% 낙폭이 나왔었고 또 어제는 반대로 7%의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상승폭 그 이상으로 오늘 새벽에는 큰 폭락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까지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술주의 약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증시도 4.7%의 폭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4%, 중국 증시만 조금은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난번에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 어제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전 저점을 이탈했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더 추가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RSI 지표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30포인트 근처에서 많은 반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70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고, 물론 그때도 2700포인트가 깨진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한 차례 반등이 나오면서 RSI 지수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오늘 크게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30포인트 후반에서 충분히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또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는 이유, 그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이 2685포인트죠. 그리고 RSI 지표는 한 38포인트 정도? 그 정도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포인트까지는
RSI 지표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2600포인트에서 2650포인트 사이, 그 정도까지는 조금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국 증시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실적 쇼크가 있었고, 시간에서만 주가가 20%나 폭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죠. 그게 예상치의 거의 20%밖에 나오지 않았었고, 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직원 수를 약 15,000명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국내 시장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결정적인 이유,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냥 주식시장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로도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PMI 지수가 46.8포인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준선이 50포인트, 그 50포인트를 밑돌았다는 것은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수치인 48.5포인트도 한 1.7포인트 밑돌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안 좋은가?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 급락이 나왔고, 그 바통을 아시아권 시장이 모두 이어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거는 눈에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고요. 왜 시장에 급락이 나올까? 저는 최종적으로 단지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이 많이 반등이 나왔었고, 그로 인해 특히 미국 시장은 조금은 과열권에 접해 있었고, 충분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슈라든지, 또는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슈로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면 이런 재료는 모든 기술주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2차원직 관련주들을 보세요. 2차원직 관련주라고 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또 금리 인하 이슈, 그런 것들을 모두 피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차원직 관련주를 보면 오늘은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어요.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또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던, 또 시장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나온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업종이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그걸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경기가 좋지 못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과거의 미국의 금리 변화를 통해서 차트를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이 여기니까 가장 최근에 두 번의 구간이 있었죠. 이 구간들의 지수의 주가 변화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금리 정점에서 거의 제로금리로 내렸을 때, 그 당시는 2007년 9월 18일에서 2008년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19년 7월 31일에서 20년 3월 15일이에요. 그때 주가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때가 19년 7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19년 8월부터 적용이 되었고, 그때가 월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는 이 당시부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의 변화를 살펴보세요. 만약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이렇게 시장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4개월 동안의 주가의 변화를 보더라도, 자, 월봉상의 차트를 보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본격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24%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9년 7월 31일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4개월 동안에 24%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도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정점에서 처음으로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2007년 9월 18일입니다. 2007년 9월 중순, 이 당시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달까지도 두 달 동안 나스닥도 약 10% 가까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2008년부터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주가는 크게 급락이 나왔던 것이지, 결코 금리 인하를 처음 하는 그 시점, 최근에 두 번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금리가 유지가 되었고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그때는 주가에 급락이 나올 것이다, 단지 그렇게 수학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장의 하락을 보면서 이제 다시 실업률도 올라오고 있고, 또 인텔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못했었고, 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가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했었는데 그 끝 무렵 있죠. 그 끝 무렵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 끝 무렵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최근에도 이거는 조금은 예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 주가에 급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끝 무렵은 우리가 한번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 그 시발점에서는 단지 금리를 내린다는 이슈만으로 주가에 하락이 나온다고 연결짓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2차원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보셨잖아요. 지금은 그동안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라면 단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배드 이즈 굿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가는 과거에 계속 잡히고 있다고 해도 실업률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따금씩 시장이 한 번씩 급락이 나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왜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기관들은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어떤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과거에는 호재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악재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실업률이 4.1%가 나왔죠.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의 4.1%, 물론 작년보단 조금은 올랐지만 결코 높은 위치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우려감을 갖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의 시장 트렌드는 어쨌든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힘도 센 것 같고 깊이도 조금은 세게 나오는 만큼 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보자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로서는 정말로 이런 이슈로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면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 발표를 통해서 또 주가에 어떤 변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고용지표와 함께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단지 어떤 현상을 두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움직였고 또 특정 업종들은 또 왜 빠지지 않는지 같이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르게 조금 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하락을 통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시점이다. 그 점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어제와 다르게 주가의 급락이 강하게 나온 만큼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만큼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